저는 이 한반도의 이 평화 상황이 남북 관계가 미북 관계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왜 이렇게 현상이 발생했느냐, 둘둘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바로 이 대북 제재 이 문제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번 왜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좀 짚어보고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주로 드리고 구체적인 창의적인 해법은 앞으로 이 섹션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좀 많은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PPT의 첫 번째의 장도 하여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에 제대로 했더니 이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럼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뭐냐? 한반도에서 다시는 무력 충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었거든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 남북 군비 통제 이 세 가지가 잘 포괄적으로 연계가 돼서 해결해 나가야지만이 그 한반도 평화 번영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했었던 것이죠. 세 개의 축이 과거에도 그러면 한반도 남북 간에 또는 미국 간에 또는 남북 미중 사자 간에 그 다음에 남북 미중 일로 육자 간에 이런 문제들을 다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남북 군비통제 문이 제각각이 진행됐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들은 직관적으로 잘 얽혀 있습니다. 같이 해결해 나가야지만이 실제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각자가 지금까지는 진행하다 보니까 각자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진행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함께 해결해야지만이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에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 핵 문제, 정전체제하고 평화체제 문제,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긴장,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70년 가까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래서 매듭을 그냥 단칼에 베듯이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연계시켜 나가되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당장에 핵이 지금 막 생산되고 있잖아요. 핵 물질이. 핵 실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그 핵 현재 돌아가는 작동되는 생산되는 이런 것부터 빨리 중단시키는 것, 동결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다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핵단지, 영변의 핵단지라든가 동창내 미사일 실험장이다 이런 앞으로 핵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핵과 관련되는 미사일과 관련된 시설들을 해체해서 미래에는 이 핵미사일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자. 다음 단계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이 개발한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들을 최종 단계에서 전부 다 폐기를 하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봐서는 자기 생존하고 관련된 안보 전략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생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생존권과 경제 발전권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여기에 단계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지고 그 단계에 맞춰서 남북 간에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이 군사 활동을 제약하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핵무기가 폐기가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평화체제가 전환되는 단계 속에서는 본격적인 남북 간의 군사력을 가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대략적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한반도를 해결하자. 제 최초의 구상은 이랬어요. 이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아주 그 독특한 지도자들이 만남, 그 다음에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재 노력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한반도 이런 상황들이 한꺼번에 아주 급속하게 합의가 되고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좀 더 이상 뒤로 다시는 복귀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으로 진전시켜 나가자. 그렇게 해서 막 밀어붙였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런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실제로 실현시켜 나가려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특히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액터는 북한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의 평화 변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한 후에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했다. 이때 가장 그때부터도 문제가 됐던 대북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예비적 수단으로서 우리 활용해야 돼. 그런 문제들을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좀 주도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미 정상 간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통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2018년도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거쳐서 아주 중대한 그 전략 노선을 변경시키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이 마주보 오는 그 기차처럼 완전 치킨 게임을 하면서 거의 무력 충돌 일부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정부 출근해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 NSC 소집하는 거였어요. 대통령실이. 북한이 아다시피 탄도미사일을 12차례 쏴가지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회의만 11차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극박을 했었고, 그때마다 또 미국의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얘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군사력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그냥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번영에 대한 비전과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 두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던 것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킨 다음에 미국 간의 접촉과 대화를 이루어주겠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했고, 아다시피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이 대표단을 보내서 이런 그 한반도 문제를 힘있게 핵 문제 해결과 평화 문제를 남북 간에 논의를 했었고, 이러한 그 결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핵 무력이 완성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이제 필요 없고, 이제 핵 무력이 완성됐으니까 경제 발전 노선에 집중 노선을 전환하겠다. 그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핵미사일 실험 중지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북한 당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4.27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남북 간의 전면적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더 이상의 무력 충돌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대행위 중지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NLL 일대를 평화수역화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합의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최초로 남북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핵무력을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그 전략적인 결정이 있은 후에 최초로 남북 간에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하고만 핵 문제를 해결한다. 남한은 여기에 낄 자격도 없고 명분도 없다 해야죠. 남북 회담에서는 아예 비핵화의 빗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건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남북 간에도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자 합의를 했던 것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이제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자기들의 그 핵실험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발을 시켰고, 이거 후에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4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아주 중대한 원칙적인 합의입니다. 미국 간의 이 적대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게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자. 미국 간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자. 그래서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위해서 아까 풍계리 핵실험장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줬죠.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한미 간에 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2018년도 UFG 이제 유해 발표했던 거.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7월 달에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첩보 이송과 우리 정찰 이송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감시를 했었는데 2018년도 연말까지 거의 한 80~90%까지 해체가 이루어졌었어요. 2018년도 연말까지. 그런데 지금은 다시 완전 복귀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그 비핵화 조치들이 막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또 미국한테 한국전쟁 당시, 6.25전쟁 당시에 그 북한 지역에 전사했던 미군 유해들을 이렇게 소환해줬다. 자, 여기 보면은 4가지 합의를 했는데 2가지 미국 간의 관계 수립하고 평화체제 구축은 노란 표시를 했고 한반도 비핵화하고 유해 송환은 하는데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일부러. 앞에 2개는 미국이 주도해야 될 일이에요. 자, 미국 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이 정전체제 문제를 평화체제의 항구적인 평화로 체제로 가는 전하는 문제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병행해서 비핵화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게 그 합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해서 그해 9월달에 평양에 이제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일 이 2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이제 진짜 진전된 합의를 하죠.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을 위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사 합의를 하게 돼요. 9.19 군사 합의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때 보면은 이 2 정상 앞에서 인민무력부장하고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서명하게끔 만들죠. 그동안에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벌써 몇 차례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서도 몇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현된 게. 그래서 군사 합의도 정상회담의 부속 합의서로 만들었어요. 정상 간 합의한 걸로 만들었어요. 정상끼리 합의했으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군부가 그거를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을 때요.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비핵화 문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됐어요. 김정은을 문 대통령께서 계속 설득을 해서 미국이 실제적인 너희들이 원하는 미국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시키려면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보다도 더 진전된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설정해가지고 김정은을 동창리 핵실험장 완전히 해체시키겠다. 그 다음에 영변 핵단지를 드러내겠다. 합의를 받아냈었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합의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과 회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18년도 연말 되면 북한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북한이 얘기하는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그냥 북한의 핵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미국하고 북한이 함께 한반도에서 핵 무기도 없애지만은 핵 위협도 없애야 된다. 이제 북한은 지금 비핵화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최초의 미국 정상회 합의가 이런 게 있어.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싱가포르 합의가 이런 게 이루어졌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행돼야 되느냐? 이런 그 1차의 정상 합의를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그걸 합의서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위한 그 김영철이가 워싱턴에도 가고 미국 간의 실무 접촉이 계속 일어나는데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미국 간에 어떻게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핵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진전을 시켜나가는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 미국 간의 관계 개선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더 진전이 해서 이 적대와 불신 관계를 해소시켜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핵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알다시피 북한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그 핵 시설들이 다 산재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 획득했던 핵물질, 핵무기들이 다 사방에 이 지하시설에다가 다 흩어져서 보관되어 있는데 그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물리적으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단계들 한 원바이원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핵 미사일 실험장 내가 해체하겠다. 영변 핵단지 드러내겠다. 여기까지만 사실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북한이. 그런데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북한이 최종 단계에서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해갖고 정상적인 관계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이 군사 위협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북한의 이 취하고 있는 이 비핵화 조치하고 이런 그 미국 관계하고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상응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왜 북한한테만 먼저 비핵화 해라. 그러면 내가 제재를 해주겠다. 뭐 관계 개선해주겠다. 모든 것을 북한이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이 체제를 생존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는 자기들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이런 그 조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생각은 어땠어요? 미국의 생각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듯이 볼턴이 다 얘기 안 하더라도 볼턴이 다 얘기해 줬어요.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볼턴은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볼턴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볼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관료 조직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문 대통령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트럼프는 지 혼자서 떠들고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회담이 쇼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2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실무 접촉을 해보니 미국이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18년도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부터 김정은이 새로운 비단 용어를 나오기 시작해요. 이미 벌써 북한은 미국 관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항구청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을 목표로 하는구나. 그럼 결국은 북한 체제 붕괴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이제 이거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다시피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2019년도 말에 당 전원회의에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정면 대결하겠다. 그래서 핵 미사일 개발 계속하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게 대북 제재 견뎌내겠다. 이게 정면 도탁이거든요. 이게 다시 원위치된 겁니다. 이러니까 그 여파가 작년에 6월달 상황이 남북관계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발하는 이게 얼마나 그 분노에 찼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남측한테 화풀이 한 걸로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미국의 이런 그 제재에 대한 그 선제적인 아까 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적인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핵화 실현은 물 건너 것 같다. 그 후에 2019년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오히려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계속 실험하게 되고 그동안에는 그 고체 추진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우리 한반도 전역을 겨냥했던 단거리 미사일들은 전부 다 액체 추진체였는데 이게 고체 추진체를 전부 다 전환했고 풀업 기동을 해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냥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제 타격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ICBM은 화성 15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핵 무력 완성했던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호가 미국 동부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 후에 16격까지 이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동해에서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까지 시켰어요. 오히려 핵미사일 위협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얼마 전에 5월 4일 날 한겨레 신문에 보면요, 이재용 기자가 1990년대 초 탈냉전 이래 핵 문제를 고리로 한 북미 적대에 한반도 평화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진짜 표현을 잘했다. 한반도 평화가 이 북미 적대 관계 속에서 핵 문제를 가운데 두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비핵화를 위한 그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미국의 강압 제재, 국제적인 제재가
문제를 해결을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악화를 시켜온 게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 그 한국전쟁, 6.25 전쟁 때부터 적성국, 공산정권, 율법편압국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이런 거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법적으로 이 제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북한에 대한 것만 미 국내법이 한 20여 개의 국내법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북한하고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 경제 체제하고 전부 다 미쳐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정상적인 국가로서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미래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지 풀려고 하니까 거의 갖고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카드가 바로 핵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얘기했듯이 핵미사일에 보면은 이미 미 본토, 괌 모든 것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미국과 이것을談判하기 위한 최소한들은 억지력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억지력뿐만 아니라 이런 그 체제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동안에 핵 미사일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바빠서인데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북한의 이런 그 핵 미사일 개발의 이 때마다 유엔은 지속적으로 더 강한 새로운 제재를 계속적으로 부과를 시켜왔죠.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모든 그 경제 활동을 사실은 할 수 없도록 대북 제재가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1950년대 그 한국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진행했는데 주로 이 경제 제재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취한 그 경제 제재, 미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취했던 경제 제재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이런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북한의 경제만 계속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핵미사일에 대한 이런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중국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으로부터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 무역 거래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을 중국하고한테 이제 생존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또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미국 갈등의 어떤 그 소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대북 제재의 결과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더 긴밀하게 되게 되고, 이것은 새로운 또 이 냉전 구도를 또 만들게 되고, 오히려 미국이 생각하는 대중 그 전략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 효용성 면에서도 참 문제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북 제재가 이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래 되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야,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선의적으로 평화적으로 내가 핵을 포기했다가는 우리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겠구나.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꺾는 그 역설을 이제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경제난이 심화되니까 리더십이나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생활만 피폐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미국이 강조하는 북한의 인권이 오히려 더 훨씬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바이든 정부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저해시키는 그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신냉전적인 구조가 또 이 한반도 동북아 주변에서 벌어진다면은 오히려 중국의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좀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2018년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평양 정상회담 위에 그렇게 좋은 합의를 하고 군사 합의를 위해서 하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남북 발전을 위한 신경제 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그 원칙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이러니까 북한은 이게 뭐냐? 한국은 미국의 이 대북 제재 이런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남북 관계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포박을 당한 상황이 됩니다. 남북 관계가 모든 것들이 이제 북한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군사적인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과도하고 일반적으로 그 제재 압박 위주로만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도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진행돼서 오히려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북 제재 문제도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해나가야지 계속적으로 대북 제재 원칙, 국제 제재 이것만 했다가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한반도 문제가 해결은커녕 더 악화되고 어렵게 된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좀 건설적인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습니다. 좀 사실은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오늘 그 문제제기 차원에서 한번 쭉 되짚어봤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